안녕하세요. 2016 대비 잠실여고 내신 전략을 소개해드릴 박지현입니다. 저는 현재 로고스와 미래탐구에서 생명과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 잠실여고 생명과학 정규 1등과 1등급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실여고 내신 특징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생명과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제 수업 방향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여고 생명과학 내신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면 총 문항수는 객관식 20문항에 서답형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수준의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1등급 컷은 어려울 때 기준 80점대 중후반, 쉬울 때는 90점대 초반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평균은 어려울 때 기준 약 40점대까지, 그리고 쉬울 때는 약 50점대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출제 스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시는 문항이 잠실여고 적중 예시 문항입니다. 고3 모의고사 수능을 기반으로 하시고 EBS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내신 특유의 지엽형 문항도 일부 포함해서 출제하시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누적형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 범위가 누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이 큰 과목이 되겠고요. 그만큼 투자 시간 대비 효율적인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문항 구성은 자료 해석 문항과 추론형 문항의 비중이 비교적 고른 편이고요. 최상위권 학생들 간의 변별은 고난도 추론 자체보다 바로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추론 연습과 함께 학교 필기, 프린트에 있는 조건 하나, 표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정 전, 작년 기준 내신 특징이고요. 올해부터는 개정이 되었죠. 개정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되면서 삭제된 단원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사람의 유전, 유전병이 빠지면서 기존 최상 난이도 문항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을 꾸준히 변별해왔던 자극의 전도와 전달 파트, 그리고 염색체와 세포 분열 파트는 개정 생명과학에도 남아있고요. 기존 생명과학 2에 있던 생물의 진화와 분류 단원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유전 사라져서 쉬워졌다며? 사실 유전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염색체와 세포 분열 파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의 전도와 전달 파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쉬워진 거 아니야? 하면서 긴장감 푸시면 안 되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 두 단원 확실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공부량이 줄었다? 삭제된 단원은 5개, 추가된 단원은 4개이지만 1년 과정에서 1학기 과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부담 여전하고요. 그리고 잠실여고는 무엇보다 누적 범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 잠실여고 생명과학 변화를 예측해보면요. 고난이도 단원은 축소되고 중성 난이도는 증가하면서 개념 응용 문제, 자료 해석 중심의 중상 난이도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아져도 상위권 변별은 더욱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실수 하나가 등급을 바꾸는 여유가 사라지는 시험이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아는데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아는데 실수로 틀리는 경우. 세 번째, 추론형 문항을 아이들이 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은 아는데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문항이 잠실여고 기출 개념형 문항인데요. 개념형 문항이라고 해서 단순히 개념만 물어보고 있지는 않죠.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개념을 얼마나 암겠니?가 아니라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너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니?를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개념형 문항의 핵심은 암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 있겠죠. 그래서 제 교재는 자료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첫 번째, 명확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제 자체 교재에 나와 있는 팁 용어 정리인데요. 시상하부 온도와 시상하부 설정 온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용어는 겉보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료 해석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따라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오개념 방지입니다. 생명과학 특성상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상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빠지기 쉬운 5개념을 미리 짚어주고 교정에 나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해석 연습을 시키는데 제 수업에서는 자료 해석 순서를 잡아줍니다.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되고 어떤 조건은 나중에 봐도 되는지, 그리고 조건들 사이의 관계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들을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도 하나의 조건만 활용해도 다른 조건의 변화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습을 한 친구들은 이게 실제 잠실여고 기출문항인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자료와 해석 방식을 적용해서 오류 없이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아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개념과 자료량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를 하기 쉬운데요. 실제 기출문항 보시면 자료에 기억, 니은 이렇게 찍어놓고 어디에 산소 농도가 더 높니? 이렇게 아이들이 헷갈려할 포인트들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제 수업 교재는요. 내신에 나올 법한 선지들은 싹 다 정리해서 이렇게 줍니다. 산소의 양 어디가 더 높은지, 요소의 양 어디가 더 높은지, 포도당 양까지 정리해서 줘서 아이들이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제 자체 교재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인데요. 제 수업 교재는 내신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들을 미리 모아두어 아이들이 이 선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함정에 걸릴 수 있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비틀어낼 수 있구나를 미리 경험시킵니다. 이런 경험한 친구들은요. 함정형 선지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수를 줄이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민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아이들이 추론형 문항을 풀 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기출문항 보시면 OX 여부도 다 알려주지 않고 DNA 상대령도 1, 0, 2 제시해 주다가 물음표로 끝나게 됩니다. 꽤 까다로워 보이죠? 사실 추론형 문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점 잡는 법. 흔히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고 하죠. 두 번째, 유형별로 스킬을 익히고 체화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유형별로 시작점 잡는 법과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줍니다. 문제 풀 때 포커스 어디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도 알려주니까 고난도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스킬을 익힌 뒤에는 스텝 1, 비교적 간단한 문항에 적용해 보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스텝 2, 좀 더 난이도 높은 문항에 적용을 해보고 체화가 되면 스텝 3, 실제 고난도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스킬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는지, 과제는 잘 해가는지 궁금하시죠? 제 수업 관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주 테스트 진행하고요. 단순 빈칸 채우기, OX 문항이 아니라 실제 송파 지역 기출 경향에 맞는 테스트로 구성해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 진행 상황, 과제 수행 정도, 테스트 점수 일주일마다 어머니들께 문자로 안내드리고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최고점, 평균, 우리 아이 성적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수업만 듣고 수업 내용을 100% 소화하긴 힘들죠. 수업 후 대면 클리닉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답 분석을 통한 문제풀이 교정, 질의응답, 개념 보완, 5개념 교정을 저와 직접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클리닉 당연히 진행합니다. 잠실여고 친구 후기를 가져와 봤어요. 작년에 제 수업 열심히 듣던 친구인데 3시간 30분 동안 선생님이 거의 쉬지도 않으시고 수업을 진행하신다. 어려운 문제는 전화하면서 설명해 주신 적도 있다. 전화로도 클리닉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을 하지 않고 전교 4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남겨줬습니다. 이 친구는요, 2학기 기말, 위전 포함 어려운 시험일 때 전교 2등까지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친구들한테 알려주기 싫고 후배들한테만 소개하고 싶을 정도이다 라는 좋은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제 결석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단어 다시 듣고 싶을 때 저한테 개별 요청하시면 수업 영상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학생들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성적이라는 결과로 보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카톡을 받을 때마다 학생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고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실여고 생명과학 수업은 3월 7일 날 개강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고 클리닉은 이어서 진행합니다. 생명과학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잡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